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썸네일 보고 오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대로 읽어보면 월 200만 원에서 월 1000만 원 버는데 걸린 시간. 그러니까 이게 뭐 부동산 얘기도 있겠지만 100% 부동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겪었던 그냥 경험을 통해서 하는 얘기니까 또 이렇게 해서 너무 뭐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 채널에 제가 원하는 분들은 이 초보자분들, 부동산도 초보자고 돈에 대한 생각도 잘 초보자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조금 좋게, 아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아 저런 생각을 가져서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좋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들여 주셨으면. 자,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시작했던 계기, 이거는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뭐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 그걸 한번 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큰 것만 얘기해 볼게요. 우선 2015년에 대출을 처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의 목적은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은 우선 제 투자 목적은 아니었어요. 제가 집을 사서 돈을 벌자라는 목적은 아니었고, 우선은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하는 그 만족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고 2019년에 퇴사가 됐죠. 퇴사를 했죠. 4년 후에. 다 5년 후인데, 자,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제가 재테크를 어떻게 했고 부동산으로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퇴사를 했습니다. 자, 2019년 초에 퇴사를 했고, 제가 퇴사를 마음 먹은 이유는 그냥 회사를 다니기가 싫었어요. 물론 제가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퇴사를 했죠. 근데 뭐 당장 나와서 바로 제가 뭐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왔을 때 기분은, 아 내가 지금 아무리 부동산에서 제 자산이 많다고 하지만 제 손에 쥔 건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조금, 회사를 그만둬도 될 것 같다는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랑 무조건 많은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내린 거죠. 자, 그래서 퇴사를 했고, 자, 제가 바로 사업이나 뭐 매장을 운영한 게 아니고 한 2달 정도 쉬었어요. 2달 정도 쉬었어요. 진짜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늦잠 자고, 만화방 가서 만화 보고, 커피숍 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유튜브 하고, 진짜 편했어요. 근데 이게 한 2달 정도 되니까 노는 게 진짜 힘들어요. 뭐 와이프는 출근하고 집에 있고 영화 보고 되게 좋은데 마음이 조금 슬슬 압박감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 그래도 내가 월 수익은, 월급은 아니지만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우선 제가 알바를 하기는 좀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도 제가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뭐 임장도 가고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뭐 부동산도 가고 했기 때문에 알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알바를 하면 뭐 정기적으로 나오는 요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좀 그걸 정하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국 일용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생업으로 하려고 했으면 엄청 싫었겠지만 경험 삼아 해보자 해서, 저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 아는 분한테 가가지고 일을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도배 일을 했어요. 도배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도배학원도 엄청 비싼데 그냥 가서 공짜로 하겠다면서 쓰레기부터 치우면서 배우면서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초보 일당을 주시더라고요. 자, 이걸 배우면서, 아, 내가 이런 분들의 일당이 얼마인지도 알게 되고, 이런 인건비가 높아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진짜 이게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에도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만 좀 안 되게, 이게 좀 월 현금을 만들었죠. 그렇게 하다가 말에 가게를 하나 오픈합니다. 어떤 뭐 종목이 뭔지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어찌됐든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얘 매장에서 나오는 월 수익이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나오는 현재 월 현금 흐름을 보면은, 자, 매장을 시작했으니까 매장 운영에서 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던 거, 뭐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조그맣죠? 자, 쇼핑몰. 이거 쇼핑몰도 요즘에 젊은 친구들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핫했죠. 저도 한번 시작해봤어요. 저도 쇼핑몰,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한 지가, 그러니까
개설한 지가, 그 쇼핑몰을 개설한 지가 한 1년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됐나? 그 정도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달이 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가장 큰 거는 매장 운영의 수익이고, 그 다음에 상가 임대료, 그리고 쇼핑몰. 쇼핑몰은 최근에 조금 수익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안 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경험한 걸 많이 올리시는 유튜버 분들 많아요. 저도 진짜 그 경험을 말하고 싶은데, 제 채널이 어떤 부동산 채널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 말하긴 좀 그렇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고, 유튜브도 제가 얼마 전에 올려진 1000명이 되는데, 수익이 좀 있으면 날 것 같아요. 조금씩 나고 있고, 뭐 진짜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그맣죠? 더 조그맣게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받는 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이 매장 운영 수익이랑 이 상가 임대료죠. 자, 상가 임대료는 제가 경매 통해서 어떤 그 상가를 사가지고 지금 월 수익을 받는 게 몇 개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결론으로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뭐 이자를 내고 남는 돈이 제 월 현금 흐름이고, 매장 운영도 순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제 매장 운영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월 해가지고 이게 뭐 성수기 때 성수기라는 거는 매장 운영에 관한 성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1000만 원이 넘죠. 넘었는데 지금이 조금 안 좋죠. 왜냐면 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죠. 코로나가 진짜 타격이 있어요. 이게 터졌을 때 한 1, 2주 동안은 완전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데, 자, 이렇게 하는 이유.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걸린 시간이 제가 지금 2015년에 처음 대출을 받았고, 지금 2020년 한 6월이니까 반 갔죠. 이렇게 보면은, 자, 횟수를 2015, 16, 17, 18, 19, 20, 6년 정도, 6년 차가 됐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월 1000만 원 정도의 월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6년 했는데 되게 빠르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저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시는 분들이나 집이 엄청 좀 잘 사는 분들이 했으면 더 빨랐을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하나도 몰랐던 직장인이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담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평범한 직장인이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은, 평범하게 생각하면 절대 못 벌어요. 직장인은 1000만 원을 벌 수가 없어요. 물론 스마트 스토어 그런 거를 하면 벌 수도 있다고 얘기 많이 하죠. 요즘에 너무 핫하니까 인터넷 쇼핑이. 근데 저는 제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고,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좀 지금 소소하긴 하고 있지만, 진짜 이렇게 월 1000만 원을 벌려면 엄두가 안 나요, 솔직히. 그래서 제 경험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가장 확실한 건 사업이죠.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어떻게 보면 쇼핑몰이니까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1000만 원 버는 거고, 어째 사업이네요. 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죠, 진짜.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을 시작할 돈을 어디서 구하냐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죠. 누군 사업하기 싫어서 못하는 줄 알아? 돈이 있어야 사업하지.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 자, 돈을 어디서 구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결국 말하는 거는 대출이고 남의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내가 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돈을 모아요. 그럼 사업 시작 못 합니다. 절대 그 돈을 모을 때까지 모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물론 큰 돈이 걸려서 쉽게 다가가진 어려워요. 근데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매장 운영하는 것도 제 돈이 일부는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지만 대출도 받고 지인의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저한테 순수익으로 떨어지는 게, 이자를 내면서 하는 게 훨씬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도 제가 지금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영상이 돈이 없는데 집을 사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과는 좀 맞지 않지만, 제가 이걸 올린 게 1년
1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상을 만들었던 건데 자, 이게 초보자들은 되게 좋아하고 되게 도움이 되는 영상인데 좀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이용하는 건데 사업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 내가 돈을 모아서 사업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돈을 옆에서 끌어와가지고 굴린 다음에 그분들한테 그분들이나 은행한테 이자를 주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게 사업보다는 좀 자영업이죠. 그러니까 자영업인데 제가 사업으로 좀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느낀 거는 자, 돈을 많이 벌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을 많이 넣어야 돼요. 자, 내가 돈을 하나도 안 넣고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하나도 안 넣어요. 그러면 돈 많이 벌어도 한 400에서 500 사이죠. 근데 내가 돈을 빌려와요. 물론 내 돈이 아니고 대출, 이자를 내면서까지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하면은 그 400만 원, 500만 원, 이 직장인 월급이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경험을 해보니까 되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어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저는 빚이 많은데, 원래 들어오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 이게 진짜 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 방송을 보고 가끔 조금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되게 걱정인 거죠. 자,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된다 얘기가 있는데, 근데 알려주다기보다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옳고 그르다는 거는 들으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빚이 많아지는데 돈이 많이 벌려. 그런데 빚이 없으면 그럼 돈을 못 버는 건가? 이 생각도 들어요. 자, 빚이 없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맨몸으로 직장을 다니는 거죠. 내 몸을 갈아서. 자, 그것도 되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돈을 투자를 안 해 돈을 번다. 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 그럼 많은 돈을 벌려면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된다. 남의 돈을 이용해야 된다. 저는 그 결론밖에 안 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대출에 대한 생각은 계속 있고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자, 어떻게 요즘에 제가 드라마를 조금 몰아서 보고 있는 게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남자 주인공이 뭐 전과자인데 원양어선을 타서 뭐 7년인가? 기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뭐 1억을 모아서 가게를 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나중에는 뭐 프랜차이즈도 하고 또는 CEO가 되죠. 대표가 되는데 그 주인공 그 대사 중에서 내가 7년 동안 진짜 힘들게 1억을 모았던 1억인가 2억인지 모르는데 7년이 걸렸다. 근데 그 주식도 하고 주식으로 돈을 번 거거든요. 자, 뭐 10억이 뭐 100억이 되고 이런 기간은 진짜 짧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2천만 원이 1억을 되는 시간, 2억이 10억 되는 시간. 이 비교해 봤을 때는 진짜 2억이 10억 되는 시간이 금방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테크든 부동산이든 초기 자본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렵죠. 그게 관건이에요. 돈이 돈을 낳는다. 돈이 구르고 굴러서 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똑같죠.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된다. 써야 된다기보다 돈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의 돈을 쓰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이용을 하라는 거죠. 진짜 내가 내 힘으로만 돈을 벌어서 뭔가 하고 싶어. 진짜 멋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진짜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뭐 손사정은 모르지만, 근데 저는 좀 빠르게 가려면은 어떤 남의 돈을 이용하는 게 제 현실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를 내야 되고 원금도 상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직업이 있어야 돼요. 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예 부동산이나 관심 없는 분들, 완전 초보자들한테 제가 가장 노력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직장을 꼭 다니셔야 돼요. 좋은 직장을 다니려고 취직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우선은. 월 소득이 있어야지 뭐 대출을 받건, 뭐 내 신용이 있어야지 대출을 받건, 그 자금을 끌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장도 없는데 뭔가 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선은 뭐 지금 20대 초반 분들이나 아니면 뭐 20대 후반 분들, 이분들은 우선은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세요.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고정급이 나오게 고정급을 받을 수 있게 일을 하시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자도 되고, 이런 게 여건이 된다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턱대고 막 돈을 막 끌어다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이 우선 안정되고 났을 때, 내가 커버가 됐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이런 방법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아, 이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분도 있고,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는 업종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매장에 출근을 하는데, 매장에서 손님이 없을 때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조금 더 빨리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훨씬 전에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아, 조금 더 돈은 많이 벌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알맹이가 없는 얘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조금 더 다가오는 게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하는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대출하는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이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뭐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혹시나 이게 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나 잘못되면은 그분들 성격상에 이거를 감당할 수 없었고 스트레스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나는 내 직장 생활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걸로 쭉 가세요.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하는 거지, 그거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집어 던지고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처럼 어떤 계기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더 마음가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거움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